안녕하세요, 책소리입니다. 섹스피어 희곡 읽기 5대 희곡 중 오늘은 네 번째 도서인 시비야를 읽어볼 건데요. 저는 아침이슬 출판사의 도서로 읽었어요. 시비야는 영국 전통의 크리스마스 축제 마지막을 알리는 작품이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많은 사랑을 받는 희곡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1601년 말에 쓰여져서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이듬해 초에 공연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시비야의 다른 제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책 줄거리부터 살펴볼게요. 쌍둥이 남매 비올라와 세바스찬이 타고 있던 배가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 두동강이 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올라는 오빠 세바스찬이 익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바스찬 역시도 여동생 비올라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비올라는 선장에게 물었어요. 이곳이 어디이며 이곳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자 선장은 이곳은 일릴리아라는 곳이고 이곳을 통치하는 사람은 오시노 공작이다 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비올라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그 오시노 공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는 그 이름을 기억을 해내고 그때 당시에 오시노 공작이 혼인 신고 전, 그러니까 총각이었다 그랬었더라는 것을 기억을 해냈는데 선장이 답해 주기를 여전히 그는 미혼 상태이고 지역의 여백작 올리비아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구애 중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비올라는 자신을 지켜주던 오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했고 그래서 남장을 하고 오시노 공작의 궁으로 가서 자신은 내시로 살겠다 라는 것을 선장에게 말하면서 비밀로 해줄 것과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는데 선장은 이 모든 것을 수락하고 자신도 입을 다문 채 벙어리 노예가 되어서 비올라 아가씨를 따라 오시노 궁으로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워낙에 재주가 많고 말주변이 뛰어났던 비올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오시노 공작의 신임받는 내시가 되었어요. 오시노 공작은 올리비아를 사랑하고 있는데 많은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올리비아에게 전했지만 올리비아가 들어주지도 않고 모른 척 하자 많이 이제 초조하고 서글픈 상태였는데 이보다 더 슬픈 건 그 올리비아를 마음에 둔 오시노 공작을 비올라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이었고 더 슬픈 것은 그런 비올라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오시노 공작은 비올라에게 임무를 내리는데 올리비아에게 전령으로 보내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전해서 구해야 하는 그런 역할로 공작을 마음에 둔 비올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지만 자신의 임무인이 어쩔 수 없이 올리비아에게 찾아가서 오시노 공작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올리비아는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매우 아름답고 되게 당찬 그런 여성이었는데 아버지와 오빠가 죽고 나서 자신은 남자와 다니지 않겠다, 함께 걷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그런 상태였는데 세사리오가 오시노 공작의 명으로 올리비아를 찾아와서 공작의 마음을 전하려 하지만 올리비아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세사리오로 변장한 사실은 여자인 비올라는 자신의 주인인 오시노 공작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 올리비아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했어요. 그래서 세사리오가 올리비아에게 말해요. 진정 아름다우신 아가씨면서 어찌하여 이런 기품과 아름다움을 무덤으로 이끌 뿐 세상에 사본 한 장 안 남기려 하시냐. 여자처럼 예쁜 그 세사리오, 그리고 말투며 눈매, 그리고 너무나 신사다운 그런 세사리오에게 올리비아는 묘한 감정을 느껴요. 그 사람의 외모,
행동거지 그리고 기백에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사내 세사리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올리비아가. 올리비아는 사실 도도한 여성이고 쉽게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세사리오가 다시 자신을 찾아오게끔 어떤 구실을 만들기도 해요. 한편 비올라의 쌍둥이 오빠 세바스찬은 또 다른 선장인 안토니오에게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난파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 선장 안토니오에게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가문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자신은 오시노 공작의 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토니오는 수배자 신세였기 때문에 세바스찬을 따라서 궁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세바스찬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여관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내어줘요. 뭐 이렇게 시내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라고 이렇게 지갑을 건네주고 헤어졌어요. 올리비아의 집에는 올리비아에게 삼촌격인 그 친척 토비경과 그 사람의 친구인 앤드류 경이 있고 그리고 되게 돈키호테를 연상시키는 집사 말볼리오와 말을 엄청 잘하고 재간둥이인 하니어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사 말볼리오가 그 약간 자뻑남이에요. 그 세상 모든 여자가 자기를 보면 사랑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사였는데 그 토비경하고 앤드류 경이 매일 이렇게 술을 먹고 음담패설 막 그 방탕한 생활을 막 하니까 올리비아가 이제 말볼리오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매일같이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어떤 불청객이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당신들 집으로. 그러니까 말볼리오가 좀 자기의 주인인 올리비아의 그런 어떤 뒷배를 두고 너무 건방진 태도로 그 명을 전하려 하자 토비경을 비롯한 앤드류 그리고 이를 듣고 있던 마리아가 저 건방진 말볼리오가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이 녀석을 한번 망신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아주 묘한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짤 테니 기다려봐라 라고 말을 해줬어요. 마리아는 그 올리비아의 필체를 아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었는데 편지에 자신이 마치 올리비아이고 그 편지를 받을 말볼리오를 마치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그 말볼리오가 자주 다니는 그 길에 떨어뜨려 놓고 그 편지를 발견한 말볼리오가 내용을 읽고 역시 올리비아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어,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써서 그 내용에 흥분하는 말볼리오를 보면서 킥킥거리게 될 자신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떨어뜨려 놓고 본인들은 숨어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호들갑을 떠는 말볼리오가 아주 배꼽 빠지게 재미있었던 이 사람들, 이 일당들이 말볼리오를 제대로 골려 먹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올리비아가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차림새, 뭐 노란 양말이라던가 데님 이런 것들을 막 적으면서 말볼리오가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게끔 그 편지에는 자기가 올리비아가 되게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써놔요. 그래서 말볼리오로 하여금 그런 복장을 하고 올리비아에게 나타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말볼리오는 아주 상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이제 백작의 그 남편이 될 거기 때문에 자신도 백작의 자귀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하인들을 부리고 그들에게 호령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분이 다르지만 자기가 여백작과 결혼을 해서 자기도 백작이 되면 뭐 올리비아의 친척인 토비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랑 이제 신분이 같아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꿀릴 게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노란 양말과 데님 이런 것들을 아주 막 그 호화스럽게 우스꽝스럽게 치장을 하고 올리비아에게 나타나자 올리비아가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으니 되게 어두운 깜방에 가둬놓으라고 어찌 되었든 마리아의 꾀에 의해서 말볼리오가 아주 제대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 또 오시노 공작의 그 명으로 구애를 하기 위해서 세사리오가 다시 올리비아를 찾아왔는데 역시나 올리비아는 거절을 하고 올리비아가 비올라를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냥 튕기는 거절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좀 말투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드럽고 유연했겠죠. 이런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토비경과 앤드루 경이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특히 앤드루 경은 지금 현재 올리비아에게 구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올리비아가 저 세사리오라는 저 내시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고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올리비아에 대한 나의 마음을 구애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토비경이 아니다. 세사리오 저 여자 같은 저렇게 나약해 빠진 저 사내에게 차라리 결투를 신청해서 저놈을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이들은 그 세사리오에게 결투를 신청했는데 세사리오는 사실은 여자기 때문에 칼을 쓸 줄도 몰랐고 힘이 워낙에 약해서 결투를 하는 순간 자기가 여자인 게 들통나거나 망신을 당할 거라는 거를 직감을 했어서 자기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리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 오빠 세바스찬을 구해줬던 또 다른 그 선장인 안토니오가 등장을 해요. 그 안토니오는 그 세사리오를 보고 세바스찬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얼굴도 너무나 닮았고 옷차림도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세바스찬을 웬 남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끼어들어요. 결투가 생기고 막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안토니오가 수배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잡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안토니오는 이제 자기가 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세바스찬으로 착각한 세사리오에게 내가 줬던 지갑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사리오는 사실 안토니오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당신을 지금 처음 봤고 따라서 당신에게 지갑을 받은 적이 없다. 웬 지갑 타령?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안토니오가 되게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잡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라서 이 마을로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지갑까지 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청년을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시끌시끌해졌어요. 어찌되었든 안토니오는 궁으로 끌려갔고 세사리오는 그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올리비아는 이제 방금 전에 왔다 간 세사리오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광대 페스테에게 세사리오를 데려와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세사리오가 또 길을 지나가던 세바스찬을 보고 역시나 외모도 똑같고 복장도 비슷한 그 세바스찬을 세사리오로 착각을 해서 세바스찬을 데리고 올리비아에게 데려가는데 그때 이제 토비경 일당이 또 나타나서 세바스찬을 또 세사리오로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결투를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세바스찬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남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결투를 하자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싸워줘야지. 근데 세바스찬은 남자고 칼을 또 워낙 잘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투하는 과정에서 앤드류가 다치고 토비경이 찔리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올리비아가 나타나서 이 결투 상황을 이제 무마시키고 세바스찬에게 청혼을 하게 돼요. 올리비아가 당연히 세바스찬을 세사리오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청혼을 하는데 그 세바스찬이 봤을 때 올리비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분도 되게 좋고 자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분이었고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없이 완전 땡 잡은 기분으로 오케이를 했고 그 갑자기 이제 세바스찬이 되게 유연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좀 불안했던지
올리비아는 신부님께 가서 공증을 받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궁으로 가보면 오늘도 역시 구애를 성공하지 못한 이제 비올라가 오시노 공작과에 있는데, 안토니오를 경찰이 잡아가지고 데려오니까 안토니오가 또 궁에서 세바스찬으로 착각한 세사리오를 보고 저 배은망덕한 저 청년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오시노 공작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여지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세사리오에게 네가 아는 사람이냐 물었는데, 당연히 세사리오는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처음 본 사람인데 나에게 지갑 타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갑자기 토비경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찌르고 나를 다치게 하고 나를 피나게 한 사람이 저 세사리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시노 공작이 좀 신기하죠.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비올라가 내 옆에 있었는데 라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리비아가 세바스찬을 데리고 등장을 하게 돼요. 올리비아랑 세바스찬은 뭐 차마 자신의 오빠일 것이다, 자신의 여동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서로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닮고 너무나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도 많이 놀랬고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게 되었어요. 뭐 당연히 해피엔딩이니까 일이 잘 해결돼서 서로가 찾고 있던 서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오빠이고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바스찬과 올리비아 그리고 오시노와 비올라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덤으로 토비경과 하녀, 그 올리비아의 시녀인 그 마리아가 한 쌍의 커플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면에서 크게 놀랍거나 뭐 신선한 반전이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닌데, 그래도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한 두 가지쯤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동안 많은 그 작품을 통해서 느꼈던, 어쩌면 확신했던 섹스피어의 성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 간의 사랑, 요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는 그러니까 뭐 17세기 초에는 어떤 성별 중심의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분명했던 건 사실이에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섹스피어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이미 느껴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비아라는 작품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은 아마 비올라라는 그 당시에 너무 잘 어울리는 여성 캐릭터와 그 당시랑은 조금 상반되는 어떤 조건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올리비아가 둘 다 등장을 하는데, 그 둘에 대해서 특정 캐릭터에게 그 이야기의 흐름이 되게 비판적이지 않았다 라는 점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비올라라는 캐릭터는 그 여성으로 살 수 없다. 그 오빠가 죽고 아버지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으로 살 수 없어서 남장을 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는 여성이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올리비아는 비올라랑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지만 자신을 지켜줄 남성이 없다고 해서 어떤 특정 뭐 공작이라든지 지위가 좋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뭐 이런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성격이 다른 두 캐릭터를 함께 두고 오히려 비올라가 반박을 하면 했지, 비올라가 옳다, 뭐 올리비아가 그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점이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사를 좀 보게 되면요, 22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숙녀시여,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잔인하십니다. 이런 기품과 아름다움을 그냥 무덤으로 이끌 뿐 세상에 사본 한 장 안 남기려 하시다니요. 이게 이제 비올라가 그 올리비아에게 오시노 공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령으로 갔을 때 했던 말인데,
비올라의 생각 속에는 여성이라면 출산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여성성에 대한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올리비아는 자신은 그런 걸 남기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시노 공작이 그 비올라랑 대화를 할 때, 세사리오랑 은근히 여자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보다 작고 가볍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58페이지에 어떤 여자의 심장도 이렇게 쿵쾅거려서는 터져버릴 거야. 내 사랑의 박동처럼 쿵쾅거려서는. 어떤 여자도 심장이 아무리 커봤자 이걸 견딜 정도는 못 되지. 지속성이 없거든. 여자들의 사랑이란 식욕 같은 건지 몰라. 간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입맛을 다시는, 실컷 먹은 다음 다시 보기 지겨워지는. 하지만 내 사랑은 바다처럼 내내 배가 고프다네. 그리고 바다처럼 소화력이 엄청나지. 비교하지 말게. 한 여인이 나를 향해 지닐 수 있는 사랑과 올리비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도 더 크다. 그때 당시의 인식으로서, 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이렇게 오시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비올라를 통해서 반박을 하는 문장을 넣어놨어요. 여인이 사내에게 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들의 가슴은 우리 못지않게 진실하다. 여기서 우리란 세사리오니까 자신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못지않게 여자들의 마음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딸이 한 사내를 사랑했는데 그런 것 같이 보였다. 아마도 제가 여자라면 분명 공장님한테도 그랬을 거고요. 라면서 여자의 마음이 남자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을 비올라를 통해서 섹스피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신분이 다른 사랑에 대한 섹스피어의 생각은 과연 어땠을까? 말볼리오가 사실은 직업적으로 올리비아의 하인이잖아요. 집사니까. 그런데도 그 사랑을 꿈꿀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왜 토비경하고 하녀인 마리아가 결실을 맺는 그런 부분도 그 해피엔딩으로 넣어놨다는 부분.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성 역할, 당시의 성에 대한 사고, 인식, 이런 것들과 그 신분이 다른 사람들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다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12화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5대 희극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다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